grant me. Rabindranath Tagore. Let me not pray to be sheltered dangers, but to be fearless in facing them. Let me not beg for the stilling of my pain, but for the heart to conquer it. Let me not look for allies in life's battlefield, but to my own strength. Let me not look for allies in life's battlefield, but to my own strength. Grant me that I may not be coward, feeling your mercy in my success alone, but let me find the grasp of your hand in my failure. Fruit gathering. 인도의 사상가, 시성으로 극작가이기도 한 그는 동양인 최초로 기탄잘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찬양한 동방의 등불로 우리와 친숙합니다. 주요 작품 및 활동으로 1882년 희곡 치트라가다 발표, 1886년 시집 차이탈리 간행,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 등입니다. 1817년 5월 7일 인도 벵골주 캘커타의 저명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는 19세기 초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부친 데벤드라나트 타고르는 힌두교의 개혁에 관심을 두어 마하르시 위대한 성자라는 호칭까지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명문 대학이자 간디가 졸업한 런던 대학교 그룹 소속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법을 전공했으나 중퇴하였습니다. 벵골 문예의 부흥의 중심이었던 집안 분위기 탓에 4살 때부터 벵골어로 시를 썼고 첫 시집 들꽃들 냈습니다. 초기 작품은 유미적이었으나 갈수록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교육 및 독립운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시집 기탄잘리 신께 바치는 노래로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는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직접 수상한 노벨 문학상 부문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르는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을 남겼다. 동방의 등불은 1920년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그 대신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해준 짧은 시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 다음 날 실린 영어 원문입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1929년 4월 3일 동아일보. 이보다 더 긴 버전으로 돌아다니는 시는 누군가가 타고르의 다른 작품인 기탄잘리 35의 글귀를 짜깁기에 이어붙이고 마지막엔 출처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는 문구가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타고르의 또 다른 작품인 패작 비스트의 노래는 최남선의 요청에 따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전에 타고르 자신이 번역해 미국에서 발간한 시집인 책화집 Fruit Gathering에 실린 것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최남선이 이를 타고르가 한국을 위해 쓴 창작물로 오해한 것, 거기다 문구도 원문과 비교하면 오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위의 시들로 인해 한국을 우대한 인물로 국내에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일본의 문화에 매료된 자포네스크적 기질의 인물로 일본은 시심을 자아내는 나라라든지 일본은 아시아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뜨는 나라에 감사한다라든지 하는 말을 하며 일본을 5차례 방문하고 러일 전쟁에 일본을 숭상하는 시를 써 기고하기도 했으며 군국주의를 밀어주던 일본 우익의 거물 도야마 미스로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강연에서 이 나라 일본은 물질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일본이 인도에도 야심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굶주린 그들은 지금 조선을 잠식하고 중국을 물어뜯고 있다라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히려 일본은 정신면에 많이 낙후되었다고 비판하여 극우 일본인들에게 크게 미움을 사기도 했다. 그가 중시한 건 바로 마음과 정신이었습니다. 어쨌든 타고르에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관심 없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이 서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약소국에서 팬이라고 계속 연락해오니 그 나라의 팬들을 위해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준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팬들에게는 매우 대단하게 생각되는 일이었을 것이니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고 왜 그 시절의 타고르 열풍이 일었는지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그토록 찾던 중립국으로 가는 배 이름인 타고르호로 언급됩니다. 타고르의 고향은 지금의 인도, 영토인 서벵골 콜카타이고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인들에게 타고르는 독립영웅인 봉고본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다음가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사실 종교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다를 뿐 타고르도 벵골인이고 그가 벵골어로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으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기 때문 그리고 타고르는 가문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일로 천여 년간 현재의 방글라데시 쿨라 주에서 살았었습니다. 여기서도 작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타고르에게 노벨상의 영광을 안겨준 기탄잘리가 이곳에서 쓴 작품입니다. 방글라데시인들에게 타고르는 벵골의 자존심이자 벵골인의 정체성을 정해야 하는 문호기 때문에 그가 서벵골 콜카타 사람이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인의 자랑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파키스탄의 벵골어 탄압 정책에 따라 1967년 타고르의 작품을 국영 언론에서 다루는 걸 금지한 것입니다. 비록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함께하진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인의 정신세계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라 타고르가 죽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독립국가로 독립한 지 35년이나 지난 1976년에 방글라데시에서 타고르에게 명예, 시민권을 추서하기도 했고 타고르 박물관 8곳 중 5곳이 방글라데시에 있을 정도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공적으로 영국으로부터 1915몇 년에 기사 자기를 받았으나 1919년 암리차르 학살 사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자기를 반납했습니다. 대표작 기탄잘리에 수록된 시 중 생명의 흐름 Stream of Life은 메타딩의 영상에 쓰인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도의 국가인 자나 가나마나 방글라데시의 국가인 아마르 쇼나르 박라는 그의 작품입니다. 자나 가나마나는 작사뿐만 아니라 직접 작곡까지 했고 아마르 쇼나르 박라는 타고르의 작사에 벵골 지역에 가여 그를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를 붙인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마하트마는 타고르가 지어준 별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바라티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타고르의 노벨 문학상 메달과 시계 등 일부 유품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이 현상금까지 걸며 4년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물건도 범인도 찾지 못한 채 2007년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한편 스웨덴 노벨재단은 2004년에 메달 복제품을 만들어 인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간디 선생의 사탕과 얽힌 이야기를 통한 일화입니다. 중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인도의 지도자 간디 앞에 와서 하는 말. 선생님, 우리 아기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 이제 그만 좀 먹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간디는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디의 말, 아가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겨우 그 말씀해 주실 거라면 그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먼 길을 또 오게 하셨냐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때 간디 선생의 말은 그때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부터 사탕을 끊어본 후 아기에게 말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못하는 일을 주변 사람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간디의 마하트마, 즉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은 타고르가 명명해 준 것입니다. 인도의 모든 집회의 주인공은 간디입니다. 인도 구자라트 포르반다레에서 1869년에 태어난 마하트마 간디는 1888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영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을 당하고 인도로 돌아온 뒤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함과 동시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 영국의 식민통치의 저항운동,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사상적 뿌리이자 간디 철학의 기초, 사티아그라와 아임사입니다. 사티아그라함은 진리임, 진리에 대한 사랑, 인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정신적 고결함을 파괴하며 인간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폭력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간디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 나부터 한없이 고귀해지겠다는, 나부터 한없이 낮아지겠다는 스스로 다짐하는 삶의 맹세이자 삶의 철학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임사는 간디 실천 행위의 근본 원리이며 비폭력입니다. 아임사는 단순히 상대를 상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랑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아임사는 결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무기인 것입니다. 결국 비폭력 운동으로 1947년 인도를 독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종교 이슈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었고 간디는 정신적 비극이라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에 단식을 하다가 암살당하셨습니다. 정신적 실험, 즉 스스로의 해탈 및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우십시오.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간디의 묘비에 적힌 7가지 악덕입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사티아그라함과 아임사 모든 것들에 대한 선의와 사람, 아임사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7가지를 오늘 한번 외쳐보십시오.